결혼 미룬 거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딱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5년 동안 미룬 게 딱 좋다고요? 오히려 빨리 했었으면 제가 지금 후회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준호님과 함께 쇼호스트를 하고 있는 쇼호스트이자 자동차 유튜버 임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배우 활동도 같이 하시려고 하죠. 맞아요. 네. 현재 지금 쇼호스트와 그리고 자동차 유튜브 그리고 배우도 시작하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우님이 네.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따끈따끈한 신혼이죠. 제가 작년 9월 24일에 결혼했어요. 또 멀리서 또 야외 결혼식이고 남양주에서 좀 멀었거든요. 근데 또 멀리서 또 한 걸음에 또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결혼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아요. 결혼 전에 연애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죠. 너무 그렇게 형식에 갇혀있는 거 아니고 너무 같이 자연스러운 김연아님 오. 되게 동양미가 강한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원래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 와이프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좀 더 눈이 크고 그냥 전형적인 미인상.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외모를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거네요. 마음이 제일 중요했어요. 김연아 씨 마음까지 알고 있다고요? 기부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넘어가 있어. 몇 번 정도의 연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다 오래 했었어요. 최대기면 2년까지 사귀었다. 짧게 만나도 거의 몇 개월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연애 경험이 한 5번, 6번? 진짜 많이 안 돼요. 오. 지금 와이프가 아마 6번일 거예요. 6번, 말이 좀 이상하다. 6번째 연애만에 결혼에 성공하신 케이스네요. 그래서 저 한 6번에 맞는 것 같아요. 분들이 최대 2년 동안 사귀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와이프분이랑은 그러면 얼마나 연애를 하신 거예요? 무려 5년 만났어요. 5년! 5년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제가 언뜻 듣기로는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음... 결혼에 비혼주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비혼주의는 아니고, 제가 빠른이고 그래서 남자로 치면 사실은 결혼이 좀 빠른 거예요. 이제 한창 돈을 벌기 시작했고 자리를 잡았는데, 남자는 조금 더 늦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싶고 내가 자리를 좀 더 잡았으면 좋겠고 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결혼을 좀 먼저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와이프분이랑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와이프가 이제 90. 네, 어떻게 보면 1살? 나이로서는 2살 차이가 나는 거죠. 와이프가 이제 연상이다 보니까 결혼을 오히려 와이프가 처음에는 조금 먼저 서둘렀었어요. 뭐 외모를 좀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상대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난 이건 좀 따져야겠다. 이건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지금 와이프랑 연애를 시작했을 때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나이가 제가 한 26? 한창 그리고 연기했을 때요. 배우를 했었을 때 뭐 돈도 많이 없었고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근데 와이프가 먼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서 곱창을 먹고 있는데, 종로에 아직도 기억나요? 결혼 얘기를 하죠.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만난 지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5년 동안 사귀었는데 1년 차에 와이프는 저를 보자마자 걔랑 결혼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뭐지? 나는 순간 이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야. 부담스러운 건가? 네, 나이가 26, 7인데 결혼 얘기를 한다? 난 아직도 배우해야 되고 한창이고 아직 생각도 없는데, 그때 제가 솔직히 와이프한테 상심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도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면 나도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혹시 있었나요? 외모, 내 이상형, 그리고 아. 성격. 그리고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좀 즐겨 먹지 않거든요. 저도 술을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애했던 이상관이랑 결혼 이상관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네요. 그쵸. 연애가 가능하면 결혼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던 파였던 건데, 맞아요. 다만 나이가 어려서 그건 좀 네. 부담스러웠다. 근데 느끼기에는 지금 와이프는 결혼하기 좋은 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맨날. 그때도. 네. 연애보다는 지금 와이프는 결혼을 더 하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더 마음이 조금 멀리 했었는데, 1년 차 때 제일 힘들게 많이 했죠. 미룰 때 지금 와이프분은 뭐라고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결혼을요? 아직 우린 준비가 안 됐다. 나이가 너무 아직 난 찬 거 같지도 않고, 그 당시에 30살 때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아직까지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결혼이 좀 빠르다 라고 했었어요, 저는. 근데 와이프도 그 당시에는 인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연차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한 32, 셋 때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거야.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이기적이었던 거죠. 좀 와이프를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저만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케이 결혼해야겠다, 진행시켜! 결혼하자 라고 말은 누가 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 한 명이 멱살 잡고 끌어줘야 돼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넘어갔구나.
그래 해야지 그래 식장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와이프도 너무 사랑하고 이제 와이프는 근데 지금 결혼 준비를 안 하면 그 당시에 좀 저한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안 만나겠다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된다. 이제 더 이상 연애 안 하겠다. 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럼 해야지. 이렇게 뭔가 하면서 결혼식장을 알아봤어요. 같이 알아보고 막 하다가 그때 알아보는 도중에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결혼식장 와이프는 되게 소박하고 조용한 데서 하고 싶은 저는 제 꿈이 뭔가 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데서 막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야외 결혼식은 더 좋겠다 라고 해서 야외 결혼식을 정말 백박으로 다 찾아다녔어요. 남양주부터 해서 막 여기 양재동도 있고 가까운 데 많은데 남양주에 지금 제가 결혼한 데 살짝 사진 띄워드릴게요. 여기 좋더라고요. 여기 준호도 엄청 좋았어요. 예뻐고 밥도 맛있고. 여기 1년 전에 예약한 거예요. 1년 전에? 1년 전에. 인기가 엄청 많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미 식장은 잡아놓은 상태였죠. 자연스럽게 뭔가 결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결혼을 결심하게 한 포인트가 뭐예요? 한두 가지 막 이런 거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뭐야 자랑하는 거야. 누적이래요. 한 포인트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야? 경제관념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면서 경제관념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제가 20대 중반에는 배우를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잖아요. 그때 목돈을 좀 모아야 되는 거를 그때 와이프가 좀 심어줬어요. 기초 경제관념을 심어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포인트는 일단 너무 착했어요. 항상 와이프가 집이 대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와이프가 항상 서울로 KTX 타고 왔어요. 보겠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KTX비 비싸잖아요. 제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오면 더 살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더 내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저도 한번 같이 KTX 타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이게 KTX가 아무리 1시간이 걸린다 해도 지쳐. 장거리 쉽지 않아. 네, 아침에 준비하고 뭐 KTX 타고 와서 그 정성 나를 진짜 위해서 이 사람은 오로지 맹신하는구나. 와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경제관념과 그런 착한 마음씨. 그러면 만약에 100으로 따진다면 경제관념, 마음씨, 외모 몇일까요? 마음씨가 거의 70%. 마음이 70. 네, 마음이 70%. 그 저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 그게 70%고 외모는 한 10%, 20%. 그 나머지는 뭐 경제관념인데. 들으셨죠? 네. 10%. 결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죠. 일단은 뭐 혼수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니 뭔가 뭐 따지는 게 뭐 혼수 막 예식장 어디 잡고 막 이것보다도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먼저 다 알아보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어요. 그 알아보는. 근데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가 일이 많고 바빠도 같이 찾아보는 리액션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돼요. 시우야 너는 보고 오케이 아니오만 해줘. 여기 멋있다. 별로야?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이것만 좀 해달래요. 그런 것만 좀 소통을 잘 해달라고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되게 바빴거든요. 회사 다니느라. 연차를 쓰고 막 알아보러 가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거기서 그 마음을 봤어요. 고마운 마음. 이 혼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혼수만 이거 그거는 그냥 하죠. 그러니까 뭐 혼수나 물질적인 것, 금액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적극적인 태도. 그렇죠. 내가 너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좋네요. 네. 결혼 전에 혼수나 이런 준비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쵸.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혼수요?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 쪽이 저희 집보다 더 잘 살아요. 도대체 왜 미루신 거예요? 해보니까 내가 결혼식 준비할 때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진짜 쓸모 없더라. 이거는 진짜 조금 줄이거나 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결혼식 하면 원래 돈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왔어요. 식비도 비싸기도 했고 실수를 좀 했어요 저희가. 무슨 실수? 이게 결혼식 준비하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식장에서 인원을 정하잖아요. 몇 분 오실 거예요? 몰라서 여유 있게 한 350분? 실제로 막상 그 한 전주 되니까 못 오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취소가 안 돼. 이 일주일 전에 하려니까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원 선택할 때는요. 차라리 최소 인원 아니면 최소 인원보다 조금 더 줘서 이거 어차피 나중에 추가가 돼요. 네. 거기서는 막 추가 안 된다고 해요. 이거 더 이상 추가 안 돼요. 딱 해주셔야 돼요.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죠라고 하는데 추가를 하시는 게 차라리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또 무슨 생각이냐면 혹시 그랬다가 더 많이 왔을 때는 이 손님들한테 신뢰를 범하는 거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대 왔는데
그래서 잘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좀 실수하지 않았나. 너무 큰 범위를 잡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 30명치 제가 돈 더 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잡은 식장이 지하철로 오거나 오기 쉬운 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같이 막 멀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긴 사실 조금 넘는다고 해서 안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밥을 거기서 막 배 터지게 먹는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10그릇 드시던데. 12그릇 맛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쓸 걸.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쉽다.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있어. 노래를 준비했잖아요. 우시더라고요. 제가 임영웅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불렀는데 제가 심지어 보컬학원을 다녔어요. 그거 하려고. 제가 노래를 안 부르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불러줬으면 좋겠대요. 와이프는 그거를 프로포즈 대신해라. 그래서 노래 보컬학원을 끊고 며칠 내내 다니면서 이제 연습을 했죠. 근데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목소리가 막 떨리고 막. 근데 거기서 앞에 장모님이 울지 마! 정신아, 내가 지금까지 보컬비 냈던 거 기억해야 돼 라고 해서 울음 딱 그치고 울진 않았지만 이 울컥한 거를 좀 내리면서 딱 노래를 불렀죠. 주변에서는 그게 오히려 좋았다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울음 멈추지 않고 많이 우셔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러면 신랑이 노래 부르는 거 찬성? 못 불러도 찬성. 와. 이게 감동인 것 같아. 못 불러도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정성이잖아. 결혼해보니까 바뀐 점이 무엇이에요? 친구들과 모임이 줄었어요. 좋은 거요?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은 느낌? 연애를 했을 때와 결혼했을 때는 이 남자의 성숙함이 좀 달라요.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ENFP예요. 나도 나는 게 좋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좀 줄었어요. 사람들 덜 만나고 오히려 정말 베스트 프렌드, 가장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와이프, 괜히 이런 모임 자리가 있다 안 가요. 좋은 점은 들었으니까 네.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가 정말 많지만 서로 다르게 살아온 거를 맞추는 거잖아요. 맞춘다기보다는 이해해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와이프가 딱 싫어하는 게 있어요. 불을 안 끄고 다니고. 제가 불을 항상 켜고 다녀요 집에. 나오면 여기 불 다 켜져 있고 화장실 불 안 켜놓고. 저는 좀 치울 때 한 번에 몰아서 치워요. 좀 냅뒀다가 피곤하면 조금 이따 치우고. 근데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좀 많아지잖아요. 와이프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 나는 집이 깔끔해야지 내가 집중이 돼. 집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처음에. 나는 이거를 조금 너무 힘든데 조금만 이따 치우고 나는 이게 치운 거야. 나는 이게 치운 건데? 근데 너가 원하면 치울게. 근데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좀 티키타카가 있죠. 그렇다면 동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 전에 동거하면 끝날 수 있어요.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해?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이거 결혼 전에 미리 알아버린다? 미리 그 펜을 까버린다?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비추. 살면서 맞춰가세요. 동거를 하면 진짜 100이면 100 싸울 것 같아요. 싸워서 잘 안 될 것 같아. 이것까지 만약에 잘 견뎌낸다? 그럼 결혼해야지.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나 이 사람 믿고 믿었지? 좋아 잘 살아. 그리고 결혼하고 잘 살아야 돼. 부부의 성생활. 부부 생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 중에 몇? 100? 이게 제가 뭐 20대였으면 그게 100 중에 100이라 했을 텐데 지금은 성적으로 관련된 그것보다는 아침에 났을 때 잘 잤어. 좋은 말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기분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일어나요 저는. 진짜 제가 좀 애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연상이 돼서 엄청 치대요. 좀 딱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와이프 되게 귀찮아해. 근데 이제 결혼하면 연애도 오래 했으니까 신혼이면 막 불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똑같아요. 편하게 일상생활 그냥 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스킨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 스킨십으로 인해서 이성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집에서 또 너무 이렇게 또 스킨십을 자주 하고 그러면 평생 사귈 만날 사람이잖아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연애 때도 느끼셨어요? 연애 때? 그러니까 혹시 연애 때랑 결혼했을 때 바뀌었나요? 아니면 똑같아요? 달라요. 연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죠. 근데 결혼하고는 이제 그게 좀 없어요. 저도 나이가 먹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준호님도 요즘 그렇잖아요. 생각이 잘 저는 나요? 저는 실망 안 시키죠. 안정감이 생기고 다 차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럼 수치로 딱 정할게요. 네. 제 주변 막 지인분들은 진짜 아예 막 몇 개월에 한 번? 그니까요. 1년에 한 번? 그니까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막 그러니까요. 들어보면 진짜 많은데 저는 이것도 뭔가 건강한 거라 생각해서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마음이 안 생겨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꼭은 안 해도 2주에 한 번, 두 번. 이게 안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스킨십을 자주 하려고 네.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연애 때랑 달라진 점은 있다. 그렇죠. 그걸 인정은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좋다. 내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신경 쓰겠다. 저는 같이 유럽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산에 가는 경우랑 비슷한 건가? 산보다 유럽이 더 빡세거든요. 해외 여행을 한번 가보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질 수 있는가?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체크해야 된다.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그거 되게 만나보면 이런 면이 있었어? 해외 여행 갔는데 이런 면이 있었어? 중요하다. 처음 보는 면인데? 한국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극한의 성경에 딱 처했을 때 사람이 그 성격이 나오더라고. 아, 내가 느꼈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은 그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행이라는 거를 한번 유럽이라든지 진짜 빡세게 한번 가보셔라. 너무 좋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의 인터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벌써 끝났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혼 네. 추천한다 안 한다. 결혼 추천한다. 일단 결혼 최대한 미뤄야 된다 안 미뤄야 된다. 미룰 때까지 미뤄라. 동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결혼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